네, 안녕하세요. SNA 연기 스피치 대표 강사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대화 잘하는 5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타인의 시선이죠.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어떤 그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좀 뭐 칭찬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비난은 좀 그렇고 질책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그 사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재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어색함을 깨트리는 대화법인데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어색함을 깨트리는 대화 방법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색어색하고 이제 대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은근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열고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법인데요. 얘기하다 보면 칭찬이라든가 감사라든 그런 어떤 긍정적인 대화법이 있고 또 질책이라든가 조언이라 뭐 부탁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대화법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적재적소의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남녀관계 좀 재밌죠. 알다가도 모르는 관계가 바로 남녀관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잘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직장인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미생에서 나온 것처럼 갈등 상황 시에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 연봉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사실 한 7, 80%는 사람 때문에 그만두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화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보시면 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어요. 가장 많은 그 어색함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뭐 대면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푸나요? 네. 저도 지금 궁금한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있고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벽이라고도 하는데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방어벽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앞에. 그러면은 내가 막 부수면 될까요? 부수면 어떻게 돼요? 더 견고해질 수 있겠죠. 더 저항을 해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작용을 할수록 더 반작용은 심해지는 거거든요. 간단한 예로 그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그 햇살과 북풍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고 싶다. 그래서 내기를 했죠. 그래서 북풍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강하게 막 바람을 막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더 옷을 부여잡고 있죠. 움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햇살이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따뜻한 햇살을 탁 비치니까 나그네가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수영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처럼 은근한 불이 조청을 만든다라는 그런 속담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방어벽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허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 관심사를 찾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 관심사.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관심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인의 그 특성이기도 한데 좀 오지랖도 넓고 참견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이든 아니면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족사를 묻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침범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행, 날씨, 취미, 음식
그리고 정치나 종교는 위험하죠. 다 이거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고 예, 그런 얘기들 날씨, 여행, 취미, 뭐 교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뭐 음식 얘기를 했을 때 음식 좋아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 이런 경우 없잖아요. 아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했는데 무슨 소리야?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날씨 얘기를 하고 짜증나게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서서히 방어벽을 허물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동창회다라고 했을 땐 야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재밌었지 않았냐? 학교 다닐 때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의 추억을 동창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라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는 거죠. 그런 부분부터 생각해서 방어벽을 서서히 허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칭찬과 유머죠.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네. 그 예를 들면 영화를 보더라도 전부 다 봉준호야. 전부 다 박찬호 감독이에요. 그래서 눈이 너무 높으니까 그 비난과 이제 뭐 질책을 너무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평과 비난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비난은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비평은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질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비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존감이 낮게 되는 부분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줌으로써 자존감을 서로 이제 지켜주면서 자존심도 낮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는 자존심은 높고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은 이상한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전체적으로 긴장도도 높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이라든가 그런 그 힐난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강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자, 그래서 이제 칭찬을 많이 했을 때, 칭찬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열 수가 있겠죠. 유머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섣불리 유머를 했다가 오히려 더 그 유머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칭찬적인 유머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재밌는 서로 분위기를 기분 좋게 하는 유머가 있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일부가 재밌게 하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뒤에 유머는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방어벽을 허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은근하게 부드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근한 불이 조청을 만든다. 절대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서 망치로 깨거나 훅 들어오거나 침범하면 안 된다. 그것은 공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말을 잘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말을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